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김영남 전원을 비춰야지 다른 사람들 비추면 어떡해. 오늘 주인공인데 광주에서 뭐 임영웅까지는 몰라도 완전 스타더라고요. 아이고 별 말씀. 제가 영상 쭉 봤는데 저 연설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쑥스러움을 봤어요 내가. 쑥스러우셨죠? 아니 쑥스러움보다는 그 대중연설을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흥분되는 거고 네. 제가 읽은 쑥스러움은 3년 전에는 민망하다 이거지. 3년 전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하셔가지고 과거는 좀 잊어주세요. 이현주 의원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현주 의원도 있는데. 자, 아니 이게 담당 저격수였거든요 거의. 예, 제가 알죠 그때. 그때 이제 TBS 할 때 최민희 의원하고 둘이 커플로 이루어져가지고. 예. 그래도 그때도 인간적이었어요. 그건 그래. 네? 어. 그래도 인간적이긴 해. 극적이었어요.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인격적이었어요. 그 방송으로만 보신 분들은 네. 그 욕했을 수도 있는데 방송 끝나고 나면 항상 뒷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저분 민주당에 넘어올 것 같은데 생각 옛날부터 했었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초기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따뜻한 분이셨어요. 옛날부터 지난번에 홍상훈 씨인가 이재석 씨가 여기 이렇게 있고 본인이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저쪽에 앉았을 때 말했잖아요. 언제 오냐고. 너 언제 오냐고. 아니 나도 나도 물어봤어요. 나도 방송할 때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의원님 언제 옵니까? 근데 본인은 잘 모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송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아 이분은 이쪽하고 잘 안 맞는다. 이분 넘어올 것 같은데. 불러줘야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불러줬다는 얘기네. 3년 전부터 네. 의원님 언제 와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농담처럼. 내란과를 나오시고 검사를 하시고 또 그쪽 진영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토요일 날 단상에 올라가서 이재명이 김대중의 꿈을 이룰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좀 뵀어요 광주에서. 근데 많은 생각에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은데 그 김영남 의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따뜻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거 아세요? 감사하죠. 왜 그렇게까지 환호가 나왔을까? 근데 김용남. 내가 사실은 그 다른 방송하면서 끝나고 우리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술도 먹고 자기도 사주고 나도 사주고 내가 떡볶이 아니지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그랬을 때 일단 술로 제가 하여튼 더 비싼 걸 사줬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빼갈도 사주고 많이 사줬잖아. 그때 우리가 우정을 다지면서 다음에 같이 하자. 기억나죠? 아니, 언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정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 결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 뭐 제안은 들어왔었는데 어때요? 서로과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맞거든요. 그걸 큰 얘기 말고 4반세기 동안 전혀 안 됐죠. 그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차기 정부가 그걸 할 수 얘기 있는. 말고 본인이 훅 넘어간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뭘 이렇게 그 약속받고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역구 약속 못 받았어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약해요. 그런 걸 못해요 잘. 지방선거 공천 이거 약속 안 아유 받았어요? 못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이고, 진짜로.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래도 수원시장을 노리는 거 아니었어? 아니 김영남 의원이 네.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보다 정제됐어. 그러니까 예전에 김영남 의원 뭐 아픈 말해도 괜찮겠지 뭐 어쨌든 가장 큰 아픈 다음에. 트라우마가 그 손가락 세수 아니야. 그 그냥 무심결에 한번 이렇게 진심 그게 아닌데 그거만 이게 남자랐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손에- 사실은 그거 웃기라고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를 썼는데 왜 지워지지 않았냐 손을 씻었을 텐데 손가락만 세수했다. 손가락만 씻었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진짜 웃자고 아니, 한 얘기인데. 근데 그 너무 말은 심각해지더라고. 그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 피하는데 혼자서 그때 방어를 했어요. 손가락 세수했나 보지. 아, 방어가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어. 진짜 웃자고 한 얘기였어. 왜냐하면 그거 진짜 웃자고 한 얘기인 게 내가 그날 그 방송이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 이상하지? 이상해? 라고 본인도 이상한데 나는 이 정강에 있으니까 어떻게 웃자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손에 왕자를 쓰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해요? 아니 근데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 왜 손을 안 씻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씻는 분들 있어. 안 씻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렇게 씻어? 아저씨들 안 씻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진짜. 아니 씻는다고 씻는데 이렇게 씻는 사람 있긴 있어. 있어요 실제로. 터치한 면적만 씻는 거야. 아 진짜. 아 더러워.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서 웃자고 한 말인데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때 욕 진짜로. 많이 드셨고 어. 방송 끝나고 나서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이상하지. 이준석 후보를 떠난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은 떠날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이분은 정당을 처음에 잘못 골랐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그 생각했는데 안 맞는다. 이분의 타고난 성향과. 근데 이준수 후보는 왜 떠난 거예요? 사실은 정당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 거의 그 한 사람 팬클럽 수준으로 운영이 돼요. 당이.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9월 5일 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처음에 김영남 의원 발로 나오다가 이게 뒤집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해준 것이죠. 의원님한테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제가 입을 거기에 안 맞춘 거지 사실은. 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가 선의의 조언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 그거는 도저히 내가 거기다 어떻게 입을 맞춰요. 무슨 선의의 조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거기서 버림받았구나 당연히. 어쨌든 개혁신당 간 거 자체가 잘못이지. 본인하고 안 맞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찌꺼찌꺼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게 안 된다고요. 본인이 지금 생각해봐. 그만 긁어 이제. 아니 이 사람 생각해봐. 반성을 해야 돼. 왜냐면 자기가 급이 있는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나 긁어 그냥.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거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로 넘어오기에는 이게 간격이 커요.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야 오고 싶었는데 될까. 거기 갔다. 국민의힘은 아닌데. 아이 참. 국민의힘은 아닌데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하는. 거기서 거기 걸쳤는데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았죠. 아니 그리고 금방 저는 깨달았어 처음에는. 허은하 대표 그 쫓아내는 거 봐봐 보니까 그거는 그때까지 심했어. 있었어. 심하더라고. 그건 심했어 진짜. 이준석 후보가 쫓겨날 때보다 더 심하게 쫓겨났죠. 아니 그때는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엔 그것도 아예 없더라고. 명분도 없더만. 명분도 없어. 뭐라고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도와줘야지 허윤아를. 허윤아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거기는. 허나도 아니, 같이 데리고 오죠. 그래.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나 데리고 나오든지. 같이 데리고 와. 혼자만 살겠다고 멍든 얘기하는 거야? 가슴끼리 같이.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며칠만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있긴 있어. 며칠만 기다리래 며칠만. 멍든 가슴 다 모이네. 멍든 가슴. 김용남 의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셨어요 따로? 예, 예.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3년 전에는 저격했잖아. 저격수였잖아. 네. 후보님도 그 전에 비해서 더 부드러워지셨죠. 그건 확실한 것 사실은. 같아요. 많이 푹 사람이 넓어졌죠? 변했어요. 예. 상처받은 가슴끼리 껴안고. 우리만 껴안아 봅시다.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전 대표도 온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조금 안 올 것 이따가 그건 본인이 이제 명백히 밝혀야지 제가 대신 얘기하기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렇고요. 네. 허은하 대표는 원래 황교안 무소속 그 후보하고 같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원래 데려왔던 사람이잖아요. 또 황교안도 멍 들었지. 거기라도 먹물었지. 큰멍 들지. 같이 한번 움직여야 돼. 아 황교안도 온대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 황교안 총리가 데려온 사람이잖아. 거의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석동원 변호사 나간다고 그랬지만 전부 그냥 포대가리라고 봐야 되겠죠. 후대가리가 뭐야? 겉 봉투만 이제 바꾸고 속 내용물은 완전히 다 윤석열. 그러니까 대가리가 아니고 포대. 대가리 아니고 대가리 아니야. 나는 뭐 대가리 줄 알았어. 그래서 네 명의 대가리가 누구냐 이거. 대가리. 네, 포대가리 확실히. 누가 그렇게 말을 해? 대가리. 진짜 오늘 수준 낮다 진짜. 내가 여기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 아니 알아들었어.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포대가리를? 알았어? 근데 표지가리는 하지. 근데 포대가리가 뭐야? 포대가리. 옛날 분들은 그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나보다 썼는데 어려워 저 사람.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좀 사치스럽다. 그 수의종군이 맞죠, 수의종군. 정확하게. 수의종군. 잠시 나와 있는 거. 아니 법원에서 직위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직위원이 자기 말을 잘 듣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직위원 판사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직위원 판사를 뭐 다른 데 옮긴다든가 인사할 생각이 없다. 네네 직위원 판사의 결정은 직위원의 판단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나 그 윗선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껏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버텨서 되나?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판사의 사생활, 성향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당분간 그대로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직위원 판사. 네. 이게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그대로 갑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위원부장 조만간 터질 게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막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재판이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14일 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조희대 청문회 할 때 서영교 의원이 녹취를 틀었잖아요. 그 파면 직후에 점심을 먹더라 4명이. 4명이 먹었다고 하는. 그 4명이 이제 조희대하고 한덕수하고 정상명하고 김충식이더라. 네. 그래서 김충식만 거기서 빠졌으면 김충식 왜 나와? 그러니까 김충식만 빠졌으면 나는 그 3명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김충식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윤석열 위한 장모의
남자라고 알려진 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작전 회의 겸 점심이었다고 난 느껴서 저는 정상명에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정상명. 예, 왜냐하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씨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고 뭐 주례도 섰고 또 지난번에 대선 때 그 가로수길인가 뭐 거기에 예, 캠프도 발언 그 김동식 씨의 캠프도 장면. 제공해주고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전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면서 이 거의 멘토로 정말 아버지 아들 같은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에서 사실은 등장하냐면 윤석열 처음 구속 취소할 때. 그 이 지기현 판사를 물론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는 해줬지만 구속 취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작을 펼칠 때 이 정상명과 김주현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과 같이 뭔가 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그런 설들이 있었다. 예,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막 나왔었어요. 아직은? 어떤 사람은 확인도 했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거 다 퍼져 나가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근데 그때 거기서 딱 끝을 냈는데 요 사람이 구속 취소하는데 아주 큰 영향이 미쳤다.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다라고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죠. 조희대 유탐사가 한덕수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때 만났으면 부적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조희대 한덕수가 만났느냐부터 그렇죠. 우리가 확인이 안 지금 되잖아요. 정상명하고 조희대하고 만났다나요? 부적절하고 큰 스캔들이 될 텐데 아직 이 자리가 아직 이 확인이 안 제도가 됐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경북고 동문 선후배고 서울법대 선후배고 뭐 충분히 알만한 옛날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는 알아. 경북고 시절의 선후배니까 충분히 알고 친분도 있을 만한 관계인 건 틀림없죠. 조희대와 맞는데. 정상명이 최근에 만났다면 이것도 부적절하고 사실 그것도 근데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만난 것 자체가, 그렇죠. 누가 봐도 정상면 전 총장은 윤석열의 이른바 멘토 내지는 뭐 검찰에서도 계속 끌어주던 사이고 네. 뭐 그 윤석열 검사가 처음 인관해 갖고 검사를 시작할 때 부장이었어요. 아버지 같다는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그 부장 검사하고 초임 검사 관계로 만나서 뭐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결혼할 때 주례도 그랬었고. 섰고 뭐 계속 멘토로서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근데 그런 거 다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게 사실은 문제인 이거 거죠. 큰 스캔들이라서 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허. 술자리도 많고 술집도 술집도 많고 많아요. 여기에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3군데 4군데 정도 돼요. 그 세운대가 각각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변호사라는 얘기가 하나 변호사 있었는데 설이 그 부분에 있고.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업소 관계자가 찍어가지고 줬다. 관계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경찰들이 많이 쫓고 있어요. 서초서도 있고 그렇죠. 박흥경 기자도 있고 강남서도 있고 각 경찰서마다 이거를 쫓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에서 제공한 거다라는 것도 있고 경찰설, 변호사설, 업자설. 그다음에 이상호 기자가 또 며칠 전에 취재해가지고 이상호 기자.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네 원래 보통 강남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돌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돌았단 말이죠. 3개월 전에 생활안전과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쭉 돌다가 판사 이름하고 정치 이름이 한 20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가지고서 보니까 여기 지규현이 들어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좀 있으면 그때가 이제 내란 수계로 박세현이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려 했고 공수처가 막 체포 하나 만는데 이런 타임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는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 사건 누가 맞냐 판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딱 눈에 띄게 딱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상호 기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상호 기자의 설은 이거예요. 네. 그 경찰이 돌아보니 지기현 판사 이름이 나와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기현 이름이 여기 들어 있어. 그럼 이거를 그 코를 깨가지고 지기현한테 사건을 배당하러 만들어야지라고 윤석열 쪽에서 머리가 돌았을 것이라고 이상호 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요. 근데 직무 관련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다른 법원의 뭐 부장이면은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은요. 워낙 주요 사건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찍어서 보냈을 아니,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이게 당장 사건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값을 어느 변호사가 냈는데 그 부에 그 변호사가 담당하는 대리하는 사건이 없어. 하지만 이게 서울에서도 다른 서울 서부나 뭐 아니면 저 지방의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친분이 있으면 사건이 거기 갈 일이 없지만 서울 중앙은 다른 법원하고 급이 달라요. 급이. 워낙 중요 사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잠재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소 관리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중앙지법의 민사보다도 형사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거든요. 워낙 덩치가 큰 사건들이 집중되니까. 감옥 가느냐 마느냐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랑 술 먹었다 누구랑 친하다고 하면 귀신같이 또 찾아가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찾아간다고. 잠재적 직무 검증을 관련성이 했어요. 충분하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26일 이제 법관 대표회의를 보고자 하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확한 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이분으로부터 굉장히 배우자로부터. 정확하게 그 이 지기현 부장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분쟁 일으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어울리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술 먹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그런 분들 있지. 분위기의 판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자 그랬을 때 잘 만나주지를 않아, 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부장은 재미도 있고 스스로가 자기는 위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요. 거절도 하지 않고. 네, 거절 잘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하고도 되게 친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뭔가 이런저런 아는 것도 알려주고 또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할 때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안 받아주는 것도 다 받아줘요. 오케이, 어떤 그러다 스타일이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는 그냥 받아준다는 개념 없이 내가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뭐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차치하고 돌아와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차치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가장 문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당연히 많아. 근데 그 술자리가 많은데 술자리가 A, B, C, D 이게 예를 들면 내 평생 통틀어 딱 4번 먹었어. 그러면 기억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못하는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서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많았고. 도대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모른다. 또 게다가 중요한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봐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상황은 봐줄만 하네. 저 사람의 상황은 피고인 말이 맞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봐주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긴 실질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게 터졌을 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술 먹은 건 맞는데 내가 특정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지금 좀 헤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지금 대법원 입장은 직연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정말로 이 대법원은 사법부가 끝난다. 확 밀리잖아. 끝난다. 이 생각 때문에 얘를 절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있고 어쩌면 스폰서, 어쩌면 사업가, 어쩌면 변호사, 어쩌면 주변에 있는 어차피 사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지.